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의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날이 2년째 되는 날입니다. 2년이 지나도록 지금 배상은커녕 뭐 사과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네,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일본 정부가 전범 기업이 판결 이행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현수막 같은데 일본이 사죄할 때까지 우리가 기억한다. 끝나지 않은 역사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내세웠는데요. 사실 도쿄에서도 일본 시민단체들도 뭐 좀 사죄해야 된다. 이런 걸 촉구하는 그런 항의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네. 뭉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우리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뭉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뭔가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전향적으로 뭔가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댓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764분께서 저희 방송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김민우 아나운서 꿀벌 옷 너무 귀엽다고 박수빈님이. 협찬 아니고 제 옷인데요. 오늘 제가 직전까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의상을 체인지 못하고 지금 왔는데 되게 칭찬을 받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코알라님이 얼룩덜룩이가 취향인지 몰랐다고. 약간 무지개떡 같은. 예, 배고픈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정지원님이 성지영 기자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에다뉴님, 오늘 갓제필 타임부터 하는 날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세요. 네. 민진홍님께서는 오늘 아리아리 금요일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요일마다 저희가 어떤 코너가 하는지 시청자분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그러게요.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노대필 기자 순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참 휘리릭 지나갔네요. 휘리릭. 휘리릭하고 네. 10월이 끝나가네요. 그 뭐 아까 심은정님께서 북악산 개방 얘기를 매니저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예. 북악산의 그 길이 하나가 추가로 개방이 됐대요. 그렇죠. 김민조. 52년 만에. 네. 저 북악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왜 산 기자님께서 왜 안 가셨습니까, 거기를? 거기 계단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계단은 싫어하시는 북악산은 그냥 쭉 계단 올라갔다 찍고 내려오는 코스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 중에 북악산하고 인왕산하고 안산을 묶어서 그 서울 안에 있는 세 개의 산을 묶어서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꽤 돼요, 거리가. 예. 네. 근데 악산은 좀 바위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악자 들어가는 산은 바위가 많죠. 네. 북한산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쪽두리방 화재 났다고 제가 기사 네네네. 근데 봤는데 5시간 만에 진화됐다고. 제가 내일 확인 직접 현장 취재를 현장 확인 좀 하려고요. 네. 예. 쪽두리봉 그 화재는 작년엔가도 났었어요. 한번. 네, 그 근처에서도. 네. 그래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오늘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얘기인데 MBN. 네. MBN이 이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것 때문에 이제 방통위에서 영업 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죠. 네. 그렇죠. 뭐 승인 취소가 가냐 어쩌냐 놓고 계속 뭐 그렇죠. 얘기가 오갔는데 결국 6개월 영업 정지로 나왔어요. 근데 뭐 당장 내일부터 6개월 동안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유예 기간이 6개월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는 그 MBN하고 대표자를 이제 형사 고발하기로 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언론단체에서는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방통위의 상임위원들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6개월 영업정지로 가게 된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승인 취소 정도는 되는 사안이라는 거죠. 사실 감경을. 그렇죠. 왜냐면은 그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부터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천억의 자본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드니까 임직원 명의로 그 차명으로 해가지고 넣은 거잖아요. 네. 그거를 임직원 대출받게 해가지고. 네. 뭐 그런 게 참 문제가 되는데 네. 아무튼 뭐 이게 만약에 승인이 취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IPTV 보면은 종편 채널들이 번들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특정 번호 때 꽤나 앞쪽에 있죠. 거기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채널에서 빠지고 저 뒤로 가는 저기 거죠. 60번, 70번대 넘어가는 거. 오. 그러면 MBN 입장에서는 이제 뭐 광고 단가로 당연히 떨어질 테고 타격이 크겠네요. 굉장히 타격이 큰 건데 그래서 네네. 뭐 그 직접 찾아가서 뭐 대국민 사과도 어제 발표가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승인 취소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6개월 영업 정지랑 방송 정지 처분은 뭐냐면 6개월 동안 방송 칼라바만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나는 자연한 프로그램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영향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MBN 입장에서는 어떤 그 상당한 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승인 취소까지 갈 만한 사안에도 안 간 거는 왜 감경 요소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계에서의 논란인데 시청자들이 시청권 보장도 해야 된다라는 왜냐면 이제 지금 MBN 프로그램들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어떤 또 권리 같은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이런 게 충돌이 됐는데 네. 그리고 또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죠, 많아서 그렇죠. 네. 사실 거기 이거 고용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죠. 유예 기간을 준 것도 사실은 그걸 좀 정리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방송을 중지하면 네, 또 네, 네. 생계에 영향을 맞아요. 미치는 부분이 그렇죠. 많으니까. 뭐 계약 관계를 다시 조정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앞으로 그럼 MBN이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이제 그 동안에 이런 처분을 받은 홈쇼핑이나 이런 회사들의 선례를 보면 사실은 이제 방통위에서 행정처분을 내려도 바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행정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분이 너무 과하다라고 이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 소송이 또 몇 년 걸려요. 좀 오래 걸리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그 소송이 끝나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방송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유예가 되는 유예가 되는 거죠, 거죠. 기간 왜냐면 동안에.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듯이 이렇게 예. 그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방통위의 뭐 위원들이 바뀐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구제를 받겠다라는 계산이 깔릴 수 있죠. 국면 전환이 네네네. 이제 뭔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소송으로 좀 시간 끌기를 그렇죠.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TV조선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TV조선도 이제 재승인 조건으로 징계를 5개 미만 뭐 이하로 했는데 6개가 넘어갔어요. 아, 이미 그 조건 넘어갔네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재승인의 심사 대상이 될 텐데 TV조선은 그 건에 대해서 다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아 이미.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승인 심사할 때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뭐 왜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승인 취소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 논의도 가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쉽게 뭐 칼라바가 뜨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네요. 네,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뭐. 어떤 주류의 분석입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14명인데 네네.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말씀드린 강남에 있는 사우나 관련해서도 11명이 추가돼가지고 28명이 나왔고 그다음 은평구에서는 그 학습지 방문 교사가 또 이렇게 확진이 돼가지고 네네. 13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확진자가. 네. 근데 오늘 이제 내일이 또 10월의 마지막 밤 10월 31일 할로윈이네요. 할로윈. 조심해야 할로윈인데.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할로윈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게요. 코알라님도 아까 댓글로 네. 그렇게 남겨주셨는데. 근데 요즘 무슨 유치원에서도 분장을 하더라고 할로윈 분장을. 이렇게 커스텀 입고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공주 옷 입고 네. 뭐 이런 거 재밌으니까 좀 그런 거 따라하고 싶은 거죠. 뭐 사실 뭐 발렌타인데이도 그렇고 뭐 이게 전통적인 의미가 있어서 따라하는 건 아니니까요. 할로윈 데이가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서양 같은 경우는 사탕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리코트리라고 네. 해가지고. 네. 예, 예. 뭐 원래는 귀신 쫓는 그렇죠. 행위여가지고 원래는 분장을 좀 무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좀 놀아보자 약간 맞아요. 이런 문화가 더 많이 차용되고 좀 재미있는 그런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10월의 마지막 밤은 저는 이제 이용의 노래밖에 모르는데. 네. 지금 눈빛 보니까 또 노래 하라고 하는 것 같아 또. 아까 잠깐 흥얼거리셨잖아요. 네, 한번 뭐.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잘 못합니다 노래. 어. 아니 근데 뭐 아유. 댓글로 한번 이용의 마지막 밤 노래 아시는 분들만 한번 댓글 한번 올려봐. 한 10명 이상 아시면은 불러주시는 겁니까? 댓글이 10명 이상 올리면 제가 불러볼게요. 오! 네. 여러분 화력 폭발해주세요. 이용 세대. 일단 한 번 나왔고 이용? 모르잖아. 지단이 모르신다니까. 이용 이러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는 아는데 이용이랑 가수랑 연결이 잘 안 돼요. 사실 뭐
네, 하지 마세요 불매. 알아요, 알아요. 김영준님이 압니다. 알아요. 이승만 알아요. 열 분이 알고 넘어야 싶습니다. 서글서글님이 어제도 넘었네. 들었습니다. 불러주세요. 예. 10명 첫 됐습니다. 소절만 볼게요. 첫 소절만. 철종님이 호치민에서 들으시는 분인데 압니다 올려주셨어요. 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오, 따라 부르시고 마지막 밤을 딱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제가 이야. 프리테스크하면서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야, 노래까지 부릅니다 이제 저희가. 네. 자 그래서 이태원의 또 할로윈 행사 때문에 또 비상인데 네네. 오늘 김하영 기자 한번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아, 이태원 그렇죠. 나가 있는데 나가 계십니까?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제가 화면도 원래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아마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태원에 좀 할로윈 때 이제 클럽들이 좀 문을 닫게 지금 그렇죠. 정부가 조치를 하고 자발적으로 있죠. 지금 자발적으로 문을 닫겠다고 예. 지금 아, 얘기하는 20곳 넘게가 닫는다고 뭐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나요? 네. 궁금합니다. 전화를 받으셔야 제가 전화번호에 김하영이라는 분이 네, 김하영입니다. 김하영 기자 지금 이태원 나가 계시죠? 예, 맞습니다. 아 지금 거기 잘 들리시나요? 그 시청자분들은? 아니 시청자분들은 없어요. 네.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 지금 일단 헬로윈데이 치고는 아직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조금씩 몰려들고 있는데 이미 좀 여기 클럽 대부분이 좀 문을 닫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느낌상 좀 적어진 느낌입니다. 적어진 느낌입니다. 그 이번에 그 한 몇 곳 정도가 뭐 문을 자발적으로 닫는다고 하던데 대략적으로.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곳이 클럽이랑 감성주점 포함해서 32곳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5곳 정도 제외하고 27곳이 다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강제 휴업 조치는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다. 오늘이랑 내일 주말 동안 이렇게 서울시에 얘기를 한 상태고요. 여기에도 지금 나와보면은 방역 조치를 굉장히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직접 특별 방역 게이트를 설치해서 이렇게 오가는 시민들, 여기 거리에 진입하는 시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소독액을 분사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잠깐만 근데 지금 오디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에코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아마 저 중계 라인을 연결하다 보니까 중계에서도 목소리가 나가고 둘 다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예. 아니라고. 예. 저는 잘 들려요. 아무튼. 아 그래요? 예. 네. 그 저기 이태원 방역도 지금 좀 강화됐나요? 어때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 좀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이태원의 방역이 좀 강화됐나요? 거기가 어떤? 그렇죠. 예, 주말학교. 방역이 많이 강화됐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도 사실 이따 뉴스데스크에서 설명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지금 방역 게이트 혹시 제 뒤로 잠깐 보이시나요? 보여요. 예,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이 거리를 통과할 때마다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아이패드에 체온을 측정하고 옆에 휴대전화로는 QR코드 인증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안에서 이제 소독액이 나와요. 자동으로 분사되면 그걸 통과했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제 휴대전화 뒷면에 보이는 이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갈 때마다 이 스티커를 보여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소독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정말 뉴스데스크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너무 유쾌해요. 네. 자 김하영 기자께서는 내일 할로윈데 뭐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참. 제가 지금까지 그 불금에 일을 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일 뭘 즐길지를 생각을 안 해뒀네요. 일단 뭐 이태원은 안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프리데스크. 프리데스크가 이게 프리데스크예요. 네.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지금 오디오가 안정됐다고 나중에 네, 괜찮다고 네. 얘기하셨어요. 잠시 네. 좀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왕종룡 앵커가 이 자리를 탐내할 때까지 저희는 쭉 갑니다. 네. 차별성이 있어요, 확실히. 그럼요. 참여성 있죠. 네. 자, 그다음에 그 어제 보도해드린 한샘 가구업체 한샘의 그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그렇죠. 이제 보도했잖아요. 네. 베이커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돈을 집행한 건데 협찬금 집행한 건데 네. 오늘 한샘에서 그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장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회사 차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 차원의 비리 등의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자체 조사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한 게 없고 아마 개인들이 했을 거니까 조사하겠다 이거예요. 전형적인 예. 꼬리 자르기. 그러네요. 꼬리 자르기. 예, 네네. 바로 흔들리지 이긴 않겠다.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금액이 집행될 때 그 부회장이나 회장의 어떤 허가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알고 사실은- 있었다. 네네네. 개인적인 차원은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정황이 있으니 네. 후속 보도를 해서 더 맞습니다. 밝히겠다라고 하니까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 연세대 전 부총장 딸의 부정 입학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했는데 저희 단독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지난해 7월에 교육부에서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죠. 네, 네. 발표했는데 그게 왜 어디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기 아니 지금 저 카메라 보면서 하셔야지 지금 뭐 엉뚱하게 김하영 기자 나오는 거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모니터가 눈에 띄어가지고요. 이게. 아참 전문 방송인다 행동하세요 좀. 예, 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실 텐데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아무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 말이야. 예? 금요일 되니까 다들 정신도 놓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네. 상황이지? 예. 저쪽 모니터에 김하영 기자가 떠 있는데 제가 시선이 모니터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방송 나가는 모니터고요. 저쪽은 이제 저희가 중계 연결 모니터거든요. 근데 김하영 기자가 나와 있으니까 김민호 아나운서가 지금 카메라를 안 보고 계속 저 모니터 보고 있는 아니, 거예요. 아니지. 네. 잘 하고 계시나 이제 지금. 아니 그 당황했어요. 본방 걱정을 왜 우리랑 걱정하지 지금? 왜? 저는 MBC 모든 방송을 걱정합니다.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논두렁 밭두렁님이 제필형 갑질 중이래요. 그만 잡고 이제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부정입학 의혹의 내용이 뭐였죠? 감사원 내용이 뭐였냐면 그 2016년 당시 연세대 부총장이 이경태 경영학과 교수였는데 그분 딸이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석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네. 한 명 모집을 하는 데였는데 이 딸이 이제 그 1차 서류평가에서 9등을 했어요. 네. 9등을 했는데 추천서 등 뭐 정성평가에서 만점 받아가지고 5등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2차에서도 1등과 2등 지원자들이 현저히 낮은 점수 받았지만 뭐 100점 만점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석연치 않네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뭐 이제 검찰이 연세대에서 이제 뭐 하드디스크 같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자 다음 뉴스는 평검사와 추미애 장관의 정면 충돌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네. 이게 이제 그 검찰 내부에 그 통신망 같은 게 있나 봐요. 게시판 그렇죠. 같은 게. 이프로스라고. 네. 이환우 검사, 제주지검 검사가 처음에 이제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을 이제 일종의 공격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하나 떴는데 그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포스팅을 했고 추미애 장관이 이걸 다시 공유를 했어요. 공유하면서 글을 네. 남겼죠.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이 이제 릴레이식으로 다 이제 그런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그래서 올렸는데 지금 오늘 오후까지 180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진짜요? 이거에. 네. 근데 물론 검사들의 얘기는 뭐냐면 검찰 개혁의 본질은 정치적인 중립인데 너무 검찰을 길들이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다른 목소리도 물론 있어요. 그 네. 이문정 부장검사 같은 분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 자세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성부터 하자 우리가. 왜 우리가 이거를- 잘못한 게 네. 있으니까 자성을 해야 외부에 대해서 반발할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였죠. 그렇죠. 네. 일종의 이제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검찰 내부의 반발 그리고 검찰 내부의 어떤 그 또 갈등 네. 이런 게 이제 표출되고 있는 건데 물론 뭐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되는데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반발에 동참한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네. 네. 자. 다음 소식. 왜 안 오시는 겁니까? 날씨알이고. 왜요? 시간 많이 확보되고 또 있잖아요. 이만큼 때 오셔서 준비한 거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네. 네. 자 이상한 음주 단속 기준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오늘 나갈 텐데요. 네. 요새 이제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렇죠. 네. 윤창호법 시행 네. 이후에도 재범률은 그렇죠. 안 가라앉았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음주 만취해서 뭐 이렇게 사고를 내고 교통사고를 내도
보통의 경우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많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사고가 나지 않은 한.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좀 약하다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경찰 내부에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재범일 경우, 그다음에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 대응 지침을 좀 바꾸려는. 처벌이 네, 더 네. 강화돼야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사실 습관이거든요. 운전대 맞아요. 잡는 것도 네네. 사실 습관이어가지고 보니까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한 번 음주운전하면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벌금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식으로 뭔가가 강력한 처벌을 받아서 네. 예전에 술 마신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경 사유를 해주던지 좀 뭔가 이렇게 좀 온정적인 시선을 보냈잖아요. 이런 네.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좀 줄이기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 보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예리하세요. 그렇죠? 기상캐스터 왔다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 들으셨어요? 문 열리는 소리를 소리를? 들으셨군요. 저희가 좀 방음이 완벽하게 안 돼가지고 문 열고 그러면 소리 살짝 들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시선을 이렇게 돌리는 걸 보시면서 예. 눈치채셨는데 네네. 빨리 나갈게요. 네. 아리중절님이 왜 안 일어나냐고. 네, 일어나겠습니다. 네. 아리중절님. 네. 자, 저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네,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금요일 고정 코너 정말. 최아리 날씨아리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좋네요. 이렇게 저를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어요. 의자가 따뜻하다고요? 뭐가 따뜻하다는 얘기죠? 저희 항상 공휴일만 되면 최아리 기상캐스터를 계속 이렇게 약간 문틈으로 왔나 안 왔나 너무 이러면서 좋은데요? 오매불만. 이렇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온기가 가득하네요. 약간. 날 시원한 달이. 네. 그러게요. 날씨는 벌써 막 겨울이 확 오고 있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 계속 상강이 뭐냐고 물어보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기억나시죠? 아, 네. 그죠? 상강이라고. 네. 강민수님. 네. 네, 네. 그 상강에 딱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겨울로 성큼 들어섰거든요. 네네. 그 화면 준비한 거만 보여주세요. 네. 네. 아우 너무 네. 예쁘다. 우와. 이 시기에 이제 산에 가면 너무 산을 가고 싶은데 사실 늦가을 이제 단풍과 함께 또 이렇게 초겨울 풍경까지 두 계절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 사진이 이제 비행기에서 바라본 한라산 백록담이에요. 네. 이제 지난 주말이 올 들어서 가장 추웠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수증기가 찬바람 결을 따라서 나무에 그대로 얼어붙다 보니 이런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서리가 네. 이렇게 다 나무에 맺히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게 눈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거 굉장히 일찍 가지 않으면 못 본다면서요. 맞아요. 아, 그래요? 금방 녹기 때문에 눈이 얼어붙은 거랑은 달리 굉장히 빨리 가는 분만 이걸 볼 수 있지 그냥 아무나 네.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지금 끝부분에 나온 게 거의 덕유산인데 이 네네. 덕유산이 상고대가 제일 자주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네. 이 주로 늦가을하고 또 초겨울에 네. 가장 많이 내리는데 올해 추위가 좀 일찍 찾아온 만큼 대부분 산들도 이제 상고대가 피어오른 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 2주 정도 다 빨랐다고 합니다. 아. 이사나님이 안 그래도 네. 제주도 가셨는데 오늘 한라산 백록담 갔다 왔는데 아, 진짜요? 상고대는 못 보셨다고. 상고대는 아쉽다, 못 아쉽다. 봤는데 지금 근데 한라산 보지대는 이미 단풍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대요. 이미 일주일 전이 절정기였고 절정이 지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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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기 놓치지 말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백가이버님이 한 폭의 한국화를 보는 듯하다고 하셨어요. 표현. 역시 우리 구독자님. 네. 시적이네요.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0월 마지막 네. 주 날씨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게 주말 날씨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실패 없는 주말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주말 날씨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말 이제 그러니까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날씨가 더 좋아요. 네, 사실 오늘도 뭐 하나 추위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뭐 하나 이렇게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가을이었잖아요. 네. 내일도 비슷합니다. 이제 오후에 구름이 좀 끼기는 하는데 뭐 구름 정도야. 그리고 낮에는 햇살이 이렇게 따스하게 탁 퍼지면서 안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요일은 어떤데요? 일요일에요? 네. 일요일에 비가 와요. 아. 네. 근데 비가 오는데 하루 종일 오는 건 아니고 양도 많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 비가 강력한 한기를 몰고 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통 비 내리고 네. 나면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통 지금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아직은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다음 주 이제 서울 기온이 화수가 제일 춥거든요. 화수요? 네. 화수가 서울이 0도.
영도가 드디어. 지금까지 예보된 기온 중에 제일 낮아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찬바람까지 불게 되면은 진짜 영하권의 어떤 추위가 네, 11월이 되자마자 찾아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작년 생각해 보면은 네. 겨울이 별로 안 추웠던 맞아요, 것 맞아요. 같거든요. 되게 따뜻했었어요. 저 되게 두꺼운 좋으세요? 패딩 갖다가 별로 입어보지도 그래서 못했어요. 홈쇼핑 같은 데서 패딩이 다 두꺼운 걸 샀는데 약간 입고 나오기 팔렸다고. 민망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느낌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해가 정말 유례 없이 따뜻했던 겨울이었어요.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가 나이가 어떻게 30대잖아요. 저요? 비밀인데요. 왜 제 나이를 이렇게 해먹고 계시죠? 김민호 아나운서 정도면 내 평생 내가 제일 따뜻했던 겨울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46년 만에 가진 아 그래요? 아 그거 맞아요. 그 안쪽이에요. 정확하시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점점 추워지는 시기니까 올겨울도 춥냐 어떠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아무래도 작년이 이렇게까지 따뜻한가 싶을 정도로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올겨울 상대적으로 춥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솔로들만 춥다고 누가? 아 정말. 네. 오늘 채팅 너무 재밌네요. 시간마다 시간이 바빠요. 에다뮤님이 남자 나이 묻는 건 실례 아닙니까? 하셨습니다. 네. 아닙니까? 남자분의 존재감 없누. 아이고. 맞아요. 그래서 아니 알이 마이크를 빼고 꺼주세요. 마이크 근데 꺼주세요. 여기 마이크 없잖아요. 네. 저희 마이크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올해는 그러면은 눈을 좀 네. 볼 수가 있을까요? 눈 작년에 눈 구경하기 진짜 어려웠죠. 맞아요. 네. 진짜 어려운데 작년에 찬 시베리아 고기압도 약하고 우리나라 주변 기온이 되게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기보다는 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기온인가 강우량이 평년과 좀 비슷하거나 뭐 좀 적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초겨울에는 서해안하고 이제 제주도 쪽에 눈이 많이 온다면 네. 그리고 뭐 한겨울로 들어가면 이제 동쪽에 그러니까 많이 눈이 올 것 같아요. 네. 올해 네. 그럼 눈에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건 가봐야 알지만 지금 현재 이제 기상청이 올겨울 전망을 낸 지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네. 네. 앞으로 봐야 날씨도 한다. 많이 봐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하수에 10초 남았구나. 어. 네. 하지만 가봐야 한다. 하수에는 패딩을 좀 옷을 좀 단단하게 챙기시고 작년에 샀던 거 좀 꺼내 입고.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네요. 네. 나중에 날씨 추워지면 패딩 입고 방송합시다. 좀. 현장감 살려서. 네. 자 시간 다 됐네요. 예. 우리 최연의 기상캐스터가 네.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갑자기요? 예.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